안녕하세요. 시공을 초월한 셀프 인테리어 파트너 BIY 비마스터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인테리어 자재는 루버월과 엠보드입니다. 이번 영상의 시공 방법은 접착 시공인데요. 접착 시공은 목공벽, 석고보드, 콘크리트 등 모든 벽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번 영상만 보시면 어느 곳이든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우레탄 폼본드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잘 해놓으신다면 충분히 작업하실 수 있으니 너무 무서워 마시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설치하러 가보시죠. 이번 영상에 필요한 기본 공구는 직소, 수평계, 고무망치, 줄자, 커터칼, 양면 테이프, 분무기, 폼본드 클리너, 폼건, 우레탄 폼본드입니다. 폼본드를 시공하기 앞서 시공할 장소의 먼지를 제거해줍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전 방 청소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그런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흩날리는 먼지처럼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도 흩어져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시공은 루버월과 엠보드가 동시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2인 작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무거워지는 몸뚱아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공할 때 멋있게 보이기 위해 허리띠도 장만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듭니다. 허리에 착용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전문가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용할 자재도 미리 가져다 놓아주면 작업을 할 때 더욱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면 한쪽 구석에 두고 작업할 만큼 가져와서 시공해 줘야 합니다. 다른 시공 방법과 다르게 접착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것인가 논의해 보았습니다. 멋진 벨트를 착용하니 전문가스러움이 1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폼본드입니다. 폼본드를 고르실 땐 가장 보편적인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재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측정할 겁니다. 자재의 폭과 시공할 벽의 수치만 알고 있다면 계산하는 건 계산기가 도와줄 것입니다. 접착으로 시공을 하면 다시 떼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끈하게 벽에다 수치를 작성해 줍니다. 폼본드는 고압가스로 분출되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튀거나 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작업할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바닥에 신문지라든지 혹은 안 쓰는 천들을 깔아 주시면 됩니다. 작업할 공간이 충분하다면 굳이 세우지 않고 눕혀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작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의 방법으로 시공해 보겠습니다. 폼본드를 사용하기 전에 약 20번 정도 충분히 흔들어 줍니다. 뚜껑을 열고 폼본드를 결합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결합하지 않으면 결합 부위로 폼본드가 셀 것입니다. 이 점 주의하셔서 결합을 하시고 이름과 같게 총처럼 잡고 사용합니다. 폼본드를 사용하실 땐 자재와 폼건이 수직의 각도를 유지한 채 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실풍실한 폼이 만져보고 싶게 생겼습니다. 겨울철엔 건조하기 때문에 촉촉하게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폼본드는 습기 경화형 제품이므로 적절한 보습은 더욱 피부를 본드를 쫀쫀하게 만듭니다. 수분을 공급하고 바로 붙이면 안됩니다. 기후와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정 시간을 기다려주면 이렇게 쫀쫀한 치즈를 보실 수 있는데 이때가 타이밍입니다. 수평을 잡아주면서 자재를 부착합니다. 접착 시공의 장점이라면 부착하면서 굳기 전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붙이면서 수평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수평을 잡아주셨다면 당기시호를 보고도 미는 한국인의 의지로 자재를 쭉 밀어붙여 주시면 됩니다. 위아래 꾹꾹 눌러주시고 만약 폼본드가 삐져나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자 혹은 안 쓰는 종이 같은 것으로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붙이면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이번엔 폼본드를 뿌릴 때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폼건의 방향을
수직이 아닌 상하로 기울인 채 쏘게 되면 폼본드가 자재에 붙지 않고 서로 뭉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신발에 묻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옷에 묻는다면 버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직으로 쏘게 되면 자재의 철석부터 안 떨어지니 정확한 방법으로 쏴주셔야 합니다. 만약 옷에 묻었다고 이처럼 바로 때려 한다면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폼본드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시간을 두신 후 이렇게 떼어내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후드티 2벌 버렸습니다. 이렇게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까지 숙지하셨다면 원하는 구역까지 반복 작업하시면 됩니다. 루바월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중간에 한 줄로 쏴주셔도 양은 충분합니다. 촉촉하게 수분까지 공급해주는 것도 잊지 않고 진행해줍니다. 건조한 공간에서 굳이 수분 없이 작업하시겠다면 글루건이나 실리콘을 추가로 쏴주고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분의 여부가 크게 중요하냐 싶겠지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루바월 첫 번째 구역을 마무리했다면 엠보드로 작업을 넘어가 줍니다. 네스트의 엠보드와 루바월은 날개의 결합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혼용해서 작업해도 문제 없습니다. 엠보드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테두리를 둘러주고 내부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결합된 폼본드는 가스 분출량이 세기 때문에 가스를 살짝 빼줌과 동시에 분출되는 양을 확인해 주시면 작업이 원활합니다. 분출되는 양을 확인하고 적절한 속력으로 폼본드를 쏴주시면 되는데 만약 폼본드가 한 곳에 뭉쳐버렸다면 상자 조각 등과 같은 물건으로 뭉친 곳을 퍼내주시거나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엔보드는 루바월보다 면적도 넓고 무겁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붙이시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여유 있게 작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혼자 끙끙거리는 것처럼 보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꽤 편하게 작업 중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창문 부분도 빼먹지 않고 작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단 작업을 하실 때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야외에서 하시거나 파주 본사를 방문하셔서 재단을 하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재를 재단할 땐 마음가짐을 목수와 같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과도 같기 때문에 장인 정신으로 재단 작업을 합니다. 이 정도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DIY의 비마스터가 되셨습니다. 너무 기쁘시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쁜 상황이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턱살을 봤기 때문이죠. 이땐 아무것도 몰랐는데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니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사실 전 삼겹살보다 목살을 더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턱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쁜 건 먹어서 없애야 하는 것이 제 신념입니다. 엔보드는 면적이 넓어서 폼본드 뿌리는 맛이 있습니다. 저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뜻이 정말 궁금한 글자가 새겨진 엔보드를 마저 붙여주고 계획한 대로 시공을 진행합니다. 루바월로 작업을 하다 보면 애매하게 남은 공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거창한 공구 필요 없이 커터칼로 재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스트 루바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튀어나와 있는 골을 자르는 것보다 안쪽 면을 자르는 것이 더 깔끔하고 쉽습니다. 칼을 사용할 땐 항상 장갑을 착용하시고 어린이 친구들은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도와주세요. 나머지 구역도 빠르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시공하는 것보다 둘이서 하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노가리 까면서 하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접착 시공이 타 시공 방법보다 뒤처리와 위험도가 있지만 그만큼 익숙해지면 여유롭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노래까지 들으면서 하면 더 좋지만 유튜브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노래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음악 빵빵하게 틀고 하세요. 아, 재밌겠다. 모든 시공이 그렇듯 하다 보면 노하우가 쌓이고 특히 접착 시공 같은 경우 반복 루틴이 만들어질 것인데 시공 시작 전 지레 겁먹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해봐야 안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다를 떨며 시공하다 보니 어느새 모든 작업의 90%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감입니다. 마감이 필요한 부분은 창틀 외엔 딱히 없기 때문에 창틀 규격을 측정해주고 준비된 마감재를 재단해줍니다. 재단 방식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다뤘으니 우측 상단에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감은 간단하게 양면 테이프로 진행합니다. 폼본드를 사용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고 어렵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시고 글루건이나 실리콘으로 마무리하셔도 무관합니다. 시공의 마무리는 역시 감상입니다. 나름 스타일링까지 마무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시공 장소 면적은 18.7회배로 시공된 자재의 개수는 루버월 33장, 엠보드 5장 사용되었습니다. 아웃코너 마감재 엠보드용 2개, 루버월용 2개 사용되었고 폼본드는 약 5통 사용했습니다. 폼건과 인건비까지 포함했을 때의 가격은 약 110만 7,700원이지만 DIY를 하였기 때문에 공구를 무상으로 대여받고 인건비가 제외되고 할인까지 받은 금액은 51만 9,820원입니다. 접착 시공은 마무리가 핵심입니다. 사용한 폼건은 폼 클리너로 세척해서 보관하셔야 다음에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폼건 중간에 폼본드가 굳어버리면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따뜻한 계절이 다가옵니다.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목공벽에 대한 시공 영상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석고보드 벽에 대한 시공 방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Build it yourself, DIY.